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종로 호텔 제가 직업 전문학교 김창석 선생님이 계세요. 거기 이제 부원장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한번 이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제가 따로 세미나나 강의하면서 썼던 대본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그런 내용들, 또 제가 그동안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책으로 이렇게 모아서 한번 출간해 보는 건 어떠냐라고 처음에 제안을 주셔서 실은 이제 그분 덕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뭐 책을 쓴 작가로서 모든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싶겠죠.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요소들은 다 넣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방 설계 파트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창업을 준비할 때 평수 대별로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 장비들의 예산 가격은 얼마고 전기 용량은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한 바이블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에 한 이 책에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가장 좀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글을 써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내지는 않았지만 블로그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써왔고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김창석 선생님 권유로 시작할 땐 되게 자신만만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블로그에 그 포스팅 하는 것과 또 제가 강의나 세미나 할 때 쓰는 대본 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처음에 이제 저 나름대로 뭔가를 써서 이제 그 선생님께 드렸는데 바로 피드백 오신 게 뭐냐면 강의 대본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너는 지금 자꾸 강의 대본처럼 스토리를 써내려 가느냐 말씀을 주셔서 처음엔 진짜 멘탈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분명히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제가 20년 가까이 종사하면서 머릿속에 다 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막상 쏙 끄집어내서 딱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파트가 이렇게 딱딱 나뉘어졌지만 처음에는 이 파트를 구분하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어서 초반에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원고를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딱 생각나는 건 없는데 항상 염두에 뒀던 게 이게 어쨌든 제가 이거를 출판을 하던 아니면 뭐 출판사를 통해서 하던 누군가한테는 정보를 주는 거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정보의 어떤 사실성, 왜냐하면 이게 너무 주관적으로 가거나 엉투당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제 책을 읽고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했었죠.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 책에 보면 이제 파트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파트 2하고 파트 3가 이제 가장 제가 좀 우리 독자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트 2는 주방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방법 노하우나 아니면 평수 대비 예시 자료 같은 부분들이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파트 3는 사실 꼭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이 업에 종사하셨거나 아니면 학생들, 이제 막 베이킹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정확한 뭐 장비의 명칭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믹서기 용량별로 반죽을 얼마나 칠 수 있고 또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각 장비별의 어떤 차이점, 특징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서점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런 베이커리 장비에 대한 어떤 바이블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된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좀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독자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제가 책 처음에 독자분들한테 드리는 당부의 글이 있어요. 우리가 창업을 어떤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글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기술적인 어떤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만큼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창업을 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결국에는 올바로 창업을 하는 어떤 방법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 부분을 꼭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책 제목 자체가 창업 준비편이잖아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타겟을 정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요 책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교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서 대학생들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베이커리 수업을 할 때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참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초보 창업자 분들이 아무래도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설명이 난해하면 아무래도 받아들이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초보 창업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끔 설명을 좀 풀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일러스트 사파 같은 걸 넣어서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책을 집필하면서도 기존에 있던 내용을 굳이 중복으로 담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차별성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장비가 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책자들은 어떤 매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레시피적인 부분들, 어떤 그런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라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제목대로 정말로 이제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평수대를 얻는 게 맞고 또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지 선행으로 이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게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창업 관련된 서적들이 어떤 마인드셋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매장을 유지하는 레시피 같은 부분들이라면 저는 장비 위주로 그 장비들을 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장비와 필요하지 않은 장비들 또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이 이 책에 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만든 이 책 내용 말고도 창업에 관련된 다른 책들하고 병행해서 같이 읽으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점이라면 사이즈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상당히 작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처음부터 디자인 하시는 팀들과 의논을 나눴는데 포켓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포켓 사이즈로 만든 이유는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아, 맞아. 이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게끔 아무리 이제 우리가 책의 내용이 좋아도 갑자기 필요할 때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죠. 글쓰기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글을 쓰는 것과 책을 쓰는 게 다르다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머릿속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파트별로 나눠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전기증설 파츠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나 어느 정도 기본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의 내용으로 책에 담기에는 많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전기 파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도 좀 공부를 해서 내용을 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한테도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포켓 사이즈로 만들었다라고 아까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창업하기 전에 가상으로 내가 뭔가 주방을 꾸며보고 매장을 얻는 데 있어서 도움드리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고 10분 활용을 해서 내가 직접 매장을 계약하지 않더라도 진짜 A4지 하나, 이면지 하나 꺼내서 글적글적 하면서 아 그래 책에 있던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가상 주방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진 가상 주방으로 필요한 장비들을 한번 내가 뽑아서 금액도 한번 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라고 휴대성까지도 고려를 했으니까요. 아마
갖고 다니시면서 이 내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꼽자면 각 평수대로 주방 배치를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그려놨고요. 그냥 보면 아는 거죠. 그림이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품목 리스트와 전기 용량, 그 다음에 금액 부분들을 전부 다 견적서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꺼내서 쓰실 수 있고, 내가 어떤 장비를 구매하려고 할 때 장비의 정의에 대해서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믹서기 용량을 어떤 걸 사야 되지? 냉장고를 직냉을 사야 되나 간냉을 사야 되나? 헷갈리실 때 바로바로 이 책을 꺼내서 간냉식 냉장고는 이런 거였지, 직냉식은 이랬지, 맞아, 스파이럴하고 버티컬은 이런 관계로 가지고 가는 거였지를 보시고 그때그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창업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DM을 받아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책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학교의 이제 교수님들과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셨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아니라 이제 타 대학교였는데, 조교 선생님이랑 교수님이 책을 딱 보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책이 좀 필요했는데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그래서 이 책이 꼭 창업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빵을 배우는 그 학생들한테도 너무 필요한 자료인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책을 써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로 좀 많이 좀 뭉클했었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던 이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사실 책을 쓰면서 시간이 정말 금방 가거든요. 책을 쓰면. 그래서 정말 12시가 넘어가는지 모르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많은 밤을 새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 듣고 나서는 진짜 뭐 말로 다 설명 못할 정도로 뿌듯하고 좋았었습니다. 아직 이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많으신데 따로 이제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내용을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콤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휴대하기가 너무 좋아서 좋았다라는 말씀 듣고, 처음에 이 책 사이즈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견적 형태의 어떤 자료나 도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사이즈가 작으면 이런 도면들이 안 보일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잘 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좀 같은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의 부족함을 호소를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생전 처음 빵을 배우고 또 생전 처음 가게 계약을 하고 모든 게 다 처음이잖아요. 인테리어 컨셉을 잡고 메뉴 구성을 하고, 물론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면서도 이렇게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이걸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미 매장을 계약을 해버린 상태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 내가 계약한 매장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막상 오픈하고 났더니 매장은 마음에 드는데 주방 환경이 너무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서 협소하거나 아니면 동선이 안 맞아서 생산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비단 이거는 뭐 상권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주방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나한테는 어려움으로 오는 거고, 또 매장 자체가 어떤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 굳이 테이블을 많이 두지 않아도 됐는데 테이블을 많이 두는 덕분에 주방이 협소해진다거나 아니면 주방을 너무 넓게 잡아서 테이블 놓을 자리가 없다거나, 사실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시고 나서 저희를 찾아오시면 저희가 알면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셨을 때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큰 그림을 저는 그릴 수 있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나를 좀 돌이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나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 요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창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 임대료나 뭐 상권이나 입지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체력, 또 하나는 또 창업을 하는데 이제 진정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창업을 하실 때 과연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매일같이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체력적인 부분들이 나한테 갖춰져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내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단순히 진정성이라고 얘기한다라면 꼭 하고 싶은 마음이랑 이제 혼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사가 안 됐을 때 나는 과연 몇 개월 동안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버틸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어렵게 뭔가를 해보지 않았는데 난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내가 의식주를 해결을 할 거야.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식대도 아끼고 핸드폰 통신비도 아끼고 알뜰하게 아껴서 초반에 창업했을 때 어떤 자금적으로 리스크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한 노력을 어떤 뭐 메뉴를 좋게 만든다거나 마케팅을 잘한다거나 인테리어에 신경을 쓴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매장이 운영이 안 되더라도 나는 얼마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버틸 수 있는가, 그런 결심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짚어 보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책은 이제 시리즈별로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준비가 확실히 되는 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후속작, 그러니까 다른 시리즈에 대해서는 나갈 계획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추후에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올해 말에 창업 세미나를 여는 게 제 계획입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